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울산 MBC 보도국 유희정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 부울경 특별연합에 있어서 경남의 입장에 대해서 주로 네. 말씀을 나눴는데요. 네.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울산시의 의견도 네. 용역 결과도 나왔습니다. 맞아요. 이게 먼저 그 발표한 내용부터 정리를 해보자면 부울경 특별연합 사업에 대한 논의를 울산시는 잠정 중단한다 이렇게 네. 선언을 했어요. 네.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요. 부울경 특별연합 사업을 하더라도 울산이 얻는 이익이 없다고 본 거예요.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두겸 울산시장은 7월에 취임한 직후에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에 따른 실익 분석과 수혜 확대 방안이라는 제목의 용역을 발주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제 이 분석을 해봤더니 특별연합을 한다고 해서 울산에 실익이 없다는 결론이 나와서 그래서 논의를 잠정 중단한다는 겁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두겸 울산시장이 취임할 때부터 계속 강조를 했던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용역 결과에서는 네. 어떤 점이 이익이 없다고 나온 걸까요? 예, 먼저 인구 이동면을 지적을 했어요. 울산 같은 경우에 뭐 전체적으로 저출생이나 고령화 때문에 인구가 자연 감소하게 된 거는 정북적인 상황이잖아요. 근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으로 나가는 인구 유출이나 뭐 우리가 소위 탈울산이라고 얘기하는 사회적 이동 이게 더 문제로 지적돼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용역에서 지난 10년 동안 29세 이하의 인구, 그러니까 향후의 성장 동력이라고 볼 수 있는 인구가 어디로 가장 많이 유출이 됐나, 사회적으로 이동했나를 봤더니 부산으로 가장 많이 이동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이게 울산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게 놀라운 현상이 아닌 게 이미 울산 같은 경우에 종합대학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대학을 가려는 학생들이 부산으로 나가는 경우도 이미 많았고요. 네. 최근에 울산 같은 경우에 양질의 일자리도 많이 줄어든 데다가 특히 문과나 뭐 다른 계열 출신들이 고려해 볼 수 있는 사무직이나 서비스 직 쪽의 일자리는 울산이 굉장히 모자라는 편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부산이나 다른 곳에는 많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울산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대학을 진학할 때 한 번, 그다음에 취업할 때 한 번 울산을 집단적으로 우수수 떠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이거 그렇게 새로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동한 인구는 대부분 인근의 부산이나 경남, 뭐 대학이 있는 곳에 일단 넘어가게 되면 거기서 정착하지 이제 울산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게 이번 용역에서 분석을 한 결과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인구 유출의 원인으로 지적을 했던 게 최근에 부산 기장 지역이나 일광 쪽에 신도시가 건설이 되면서 이쪽으로 이주하는 울산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또 경남 양산 쪽 웅상 지역의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생산 인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울산에서 일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의 생활을 기반은 타 지역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울산 입장에서 인구를 유입할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결국 일자리라는 게 이번 용역에서 판단을 했는데 네.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고 다 아시지만 지금 울산의 양질의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 탈울산 현상이 발생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울산의 인구가 계속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특별히 특별연합을 한다고 개선되지는 않는다고 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도시 인프라부터 갖춰야 된다 이게 용역 결과네요. 그런 셈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뭐 지역 간의 연계 중요하다면서 부울경 특별연합이 진행이 되던 당시에는 그렇죠. 우선적으로는 교통 연계가 가장 편리하다. 맞아요. 이런 부분이 장점으로 또 떠올랐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완전히 반대로 해석이 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실을 두고 정반대로 해석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특별연합을 추진할 때는 광역 교통망을 만들고 이동이 편하게 해서 이제 순환을 하고 이제 하나의 생활 경제권으로 묶일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특별연합을 합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유리한다고 봤는데 울산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불리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의 울산시는 판단하고 온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광역전철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동해선 광역전철 개통하면서 부산이랑 울산 그다음에 경남 일부 지역이 이제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고 또 이동량이 늘어나기도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용역 결과에서 교통량의 추이를 봤을 때 이게 울산에 이득이 되는 게 맞는지 조금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역전철을 타는 사람들의 이동 형태를 분석해 보니까 출근 시간에는 부산에서 타고 울산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많고 네. 퇴근 시간에는 울산에서 출발해서 부산으로 나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은 울산에서 하고 생활은 부산에서 한다는 게 이제 여기서도 드러난 건데 이거를 이제 특별연합의 형태에서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서 도시 간의 유기적 연계가 됐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네. 근데 반대로 울산시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다른 지역에서 살기가 더 편해지니까 울산에서는 돈만 벌고 타 지역에서 생활을 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두 가지 쟁점을 놓고 보면 네. 교육을 위해서 또 일자리를 찾아서 나가는 사람이 많고 그렇죠. 또 편리해진 교통 때문에 부산에서 울산으로 일만 하고 생활을 그렇죠. 위해서 또 나가는 경우가 많다. 맞아요. 결국에는 네. 일자리도 교육도 잡지 못했다 이 얘기인 예, 거네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울산이 지금까지의 열악했던 환경을 스스로 자인하는 결과를 내놓기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생들의 경우에도 대학이 없다 보니까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교통망이 개설이 되고 왔다 갔다 하기가 편해지면 울산에서 살 수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부산에 가려면 1시간 반이 걸려야 자기 대학까지 갔는데 네.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교통망이 편해져서 뭐 한 40분이면 간다. 그러면 부산에 집에서 내가 왔다 갔다 할 자취집 수도 그렇죠. 있겠다. 구하지 않고 통학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오히려 부산이나 타 지역 대학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울산 지역의 일부 대학생들이 무궁화호 기차를 타고 대구까지 이동하면서 이렇게 통학을 하면서 대구의 대학교를 다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연결이 더 잘 되면 더 많이 이동을 할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특별연합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인재를 공유하는 것이 되지만 울산의 입장으로만 볼 때는 인재를 부산에 빼앗긴다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은 자기가 지내던 대학에서 진학이나 아니면 취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진로들을 알게 되고 그 지역에서 직업을 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이제 인재가 더 유출이 되고 거기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 산업 구조가 기본적으로 제조업이나 중화공업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젊은 인구라거나 뭐 요즘 떠오르는 우수한 인재를 모을 수 있는 뭐 IT나 지식산업 아니면 서비스 쪽에서는 힘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구도 아마 부산이나 경남으로 나갈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또 광역전철이 개통했을 때 울산이 특히 기대했던 게 관광객 유입 효과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앞에 뭐 태화강 국가정원 가는 길도 알려주고 대양항공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편말도 세우긴 했는데 뭐 사실 기대한 만큼 대단한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고 이 용역에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울산이 뭐 관광도시로서 엄청 유명한 곳은 아닌데다가 바로 인근 부산에서 최근에 기장이나 일광 지역에 대규모로 관광단지를 조성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울산 입장에서는 이걸로 관광객 유입을 기대하기보다 오히려 유출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인 게 사실 지금 울산의 상황이라고 다시 한번 자인을 했습니다. 좀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네. 울산으로 오셔도 대중교통이 굉장히 불편해서 그렇죠. 찾아가기가 힘들었었죠. 네. 우선 그러면은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 발표에서는 네. 잠정 중단이라고 했어요. 완전 중단도 아니고요. 맞아요. 이게 그 발언의 내용이 좀 미묘하죠. 그러니까 왜 이제 부산은 그대로 하겠다는 입장이고 울산은 잠정 중단을 하겠다고 하고 경남은 사실상 탈퇴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정말 중단이라고 정확하게 선언을 해서 네. 울산이 가운데에 지금 애매하게 결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잠정 중단이라고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 특별연합의 장점이 있다는 건 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일일 생활권으로 연동이 되면 유동인구도 늘어나고 어쨌거나 울산으로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울산 혼자서는 인구가 110만 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부산하고 경남을 합치면 700만 명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정부에다가 우리 지역에 무슨 사업 해주세요. 무슨 예산 지원해 주세요라고 할 때 우리 인구 100만이니까 해주세요랑 우리 인구 700만이니까 해주세요는 규모가 다르죠. 네. 그러니까 중앙부처의 다양한 사업이나 예산을 도와달라고 요청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특별연합 사업을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상황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울산의 기반도 부족하고 학교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정지 여건도 모자라고 이런 상황에서 연합을 하면 울산의 실질적인 이익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태대로 연합을 그대로 추진하면 안 된다는 말 때문에 잠정이란 말과 중단이란 말이 같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울산 입장에서는 경남이나 부산에 이제 경쟁할 만한 수준의 기반 시설이나 정주 여건을 먼저 좀 갖춰 달라. 그리고 나서 통합을 논의해도 하자라고 해서 그래서 잠정 중단이란 말이 나온 건데 네. 그러면서 울산시가 마지막에 덧붙였던 말이 조금 의미심장합니다. 정확히 제가 그때 했던 그 기자회견문의 내용을 보면요. 부울경 특별연합의 문제점을 꼼꼼히 살피고 울산과 같은 생활권인 경주, 포항과 함께 해오름 동맹이 상생 발전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울산에 제가 지금 느끼기로는요. 네.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 네. 부산, 울산, 경남의 메가시티 특별연합 같은 경우는 네. 울산이 좀 상대적으로 기반이 열악하다. 그렇죠. 그래서 동등한 위치까지는 좀 더 기다려야 한다. 네. 반면에 경주 포항과 함께 해오른 동맹을 좀 하겠다라는 네. 거는 네. 경주 포항과는 기반이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건가요? 예,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해오름 동맹 같은 경우에 몇 년 전에 이미 나왔다가 흐지부지된 얘기잖아요. 예. 근데 울산시가 이거를 정확히는 김두겸 시장이 이걸 다시 들고 나온 거는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 간의 연합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느냐의 문제에 고심을 더 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부울경 특별연합의 경우에는 이 세 지자체의 특성이나 여러 가지 규모를 고려했을 때 아무래도 부산 위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해오름 동맹은 상대가 경주랑 포항이거든요. 네. 근데 경주랑 포항은 울산에 비해서 자치단체의 규모도 더 작고 그러니까 규모가 한 단계 더 아래인데다가 예. 인구수도 울산에 훨씬 못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울산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해오름 동맹 형태 안에서는 울산에 뭔가 유리하게끔 구도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보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래서 그동안 사실 김두겸 시장이 지방선거 후보 시절부터 했던 얘기를 보면 특별연합은 졸속이고 경남과 부산에 빼앗길 것이고 울산 중심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말을 계속 해왔거든요. 결국 이 말의 연장선상에 이 용역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용역 결과가 실제로 김두겸 시장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의견과 거의 일치하게 나온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요. 네. 울산이 경주와 포항을 연합으로 해서 네. 시장이 바라는 대로 네. 주도권을 잡고 네. 그 연합 발전을 또 꾀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오른 동맹은 이미 몇 년 전에 전전 시장 시절에 이미 얘기가 나왔다가 여러 가지로 뭐 동맹을 해보자 연합을 해보자고는 했지만 어떤 실질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한 채 지금은 얘기도 거의 나오지 않는 흐지부지된 상황이었는데 이걸 다시 끌고 나왔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포항과 경주 지자체장은 네. 또 인지가 잘 안 돼 있는 상황인가요?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울산이 그동안 최근 몇 년 동안 해오름 동맹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했다거나 이거를 기조로 울산시 행정을 이끌어간 적이 없습니다. 최근 4년은 없었죠. 그렇죠. 없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이제 갑작스럽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법적인 구속력의 차이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특별연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산, 울산, 경남이 어쨌거나 올해 초에 합의를 다 마쳤잖아요. 그리고 올해 4월에 정부 승인도 받았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들도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정부가 이러저러한 식으로 지원해 주겠다. 아직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만 당시 정부에서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었고 지난주 이 시간에 청취자분께서 생방송 중에 지적을 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에도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연합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네. 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부울경 지역을 돌면서 메가시티 잘 될 수 있게 교통망 구축이나 이런 거 돕겠다는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법적인 어떤 제도적인 기반만 갖춰진다면 특별연합을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습니다. 근데 해오름 동맹 같은 경우에는요. 말은 동맹이고 이게 대단한 연결체인 것 같은데 사실상 그 성격을 들여다보면 자치단체들 간의 일종의 자매결연 형태에 불과합니다. 이게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셋이서 뭘 해보겠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었어요. 연합을 하려면 또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경우에는 또 상황이 달라지는 게 만약에 뭐 정말 부울경 특별연합 수준의 연합을 하고 싶다면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울산은 단독의 광역시지만 경주와 포항은 경북에 소속돼 있는 지자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걸 꾀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른 기사에서 보면요. 네. 김두겸 시장의 인터뷰 가운데 네. 정부 지원이 있다면 네. 또 해보겠다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던데요. 맞아요. 그게 아까 잠정 중단이라는 말이 나왔던 거의 이유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했던 것처럼 결국 울산이 부산이나 경남에 대항할 만한 수준의 어떤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대학을 유치해 준다거나 뭐 공항이나 이런 항만이나 물류시설 같은 거를 더 갖춰준다거나 이런 기본적인 정주 여건들이 조금 더 갖춰지고 지역에 충분히 지원을 해준다면 해볼 만하다.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지난주에 경남이 탈퇴할
탈퇴할 때 이유로 들었던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특별연합에 대해서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줄 법적인 근거가 아직 없다는 문제를 또 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법적으로 정리돼서 정부가 100% 지원을 해준다고 확신을 할 수 있다면 그때는 논의해보겠다. 100% 지원이었나요? 뭐 사실 정부가 지원을 약속을 하기까지는 했는데 네.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은 거는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은 필요한 상황이고, 그렇게 돼서 만약에 정부가 진짜로 지원을 한다고 약속을 해준다면 그때는 특별연합을 논의해볼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러면 법적인 근거를 좀 빨리 마련해라. 그리고 그렇죠. 울산에도 어떤 혜택을 달라라는 그렇죠. 정부를 향한 액션일 수도 있겠네요.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경남이 이번에 탈퇴 선언을 했던 거나 이번에 울산이 잠정 중단 선언을 했던 것을 부울경 특별연합 사업이 완전히 끝난 것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애매해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지금 탈퇴하겠다고 정식으로 발을 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물론 사무는 중단되긴 했지만 부울경 특별연합 사무소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는 있거든요. 네. 다만 지금 업무를 진행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진 상태겠죠. 왜냐하면 지자체장들이 안 하겠다고 저러고 선언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탈퇴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떤 실질적인 형태는 아니더라도 부울경 특별연합은 아직까지는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경남이나 부산에서 그동안 이제 부울경 특별연합 사업에 대해서 우려했던 부분, 그러니까 부산이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다, 부산 좋은 일만 될 것이다라는 일부의 우려가 있었는데, 이거를 사업 뭐 탈퇴라거나 잠정 중단이라거나 뭐 정부의 지원을 요구한다라거나 하는 형태로 조금 극단적인 형태지만 이렇게 노출을 시켜서 정부한테 뭔가 더 액션을 요구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기는 합니다. 예. 공식 언어가 참 중요한 게 어찌됐든 완전 중단도 아니고 그렇죠. 전면 무효도 아니었고 그렇죠. 잠정 중단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기 중단을 때문에 하겠다면서도 가능성을 약간 열어둔 상태인 좀 거죠. 다양하게 분석이 될 수 있는 여지까지도 네.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네. 어제 저희 댓글로 부울경 특별연합 그러면 진짜 이거 다 폐지가 되는 건가요? 맞아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으셨고 네. 또 작년이었나요? 제가 또 한 번 부울경 네. 뉴스차 부산에 출장을 간 그러셨죠. 그 기억을 더듬어 주신 청취자도 네, 있으셨는데 맞습니다. 예, 저희도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군요. 예, 맞아요. 근데 사실 특별연합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들의 합의로 결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예를 들어서 경남이든 울산이든 탈퇴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고 발을 빼면 그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그럴 위기에 놓였다고는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공식적으로 지금 정확하게 발을 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아직 지금 사업이 끝났다 아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약간 애매한 상태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부산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걸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남이나 울산이 우려하는 점에 대해서 부산은 사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더 여유로울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하게끔 같이 노력하자라고 설득하는 입장이라서요. 이제 향후에 정부가 어떤 식으로 이제 입장을 내놓느냐, 그다음에 부산과 울산, 경남 간에 어떤 식으로 논의가 진전이 있느냐에 따라서 또 특별연합 산업의 운명이 좀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부울경 특별연합 이 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월요일에 기자회견을 바탕으로 저희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MBC 보도국 유희정 기자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